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관세 부과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는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7월에 340억 달러의 관세에 160억 달러의 관세 폭탄을 서로 또 주고받았어요. 이어 9월에는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를 했고, 중국이 또 여기에 맞대응해서 6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로 반격을 했죠. 이렇게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외교적 또는 군사적인 그런 갈등까지 확산이 됐고, 또 최근에는 중국이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듯한 그러한 압박을 시도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미국이 중국 봉쇄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체결한 그 무역협정, 새로운 무역협정이죠. 여기에 시장 경제 지위를 얻지 못한 나라와 무역협상을 할 경우에는 다른 두 국가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FTA를 체결할 수 없다는 조항을 포함을 시킨 것이죠. 그야말로 그 중국을 겨냥한 그런 문구인데, 이 중국을 비시장 경제 국가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FTA는 자유로운 국가, 시장 경제 국가끼리 맺는 것이지, 비시장 경제 국가인 중국과 체결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통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중국을 봉쇄하는 그러한 이 조항을 넣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제3국을 통해서 중국이 우회 수출하는 그러한 전략, 그러한 통로까지 막겠다라는 그러한 정책적인 입장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그 경제전쟁 과정에서 강경 입장을 미국이 취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그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결함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벌써 중국은 이러한 경제전쟁 과정에서 벌써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세가 상당히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미국은 경제 호황세가 상당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4%대 경제성장률이 또 나왔죠. 3분기에도 또 그렇게 지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러한 그 두 나라의 성장 격차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한쪽의 호황세와 한쪽에선 중국은 가라앉는 성장세가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러한 투자자들이 그 신흥 이머징 국가에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흐름도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 신흥국의 환율시장까지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중국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경제 구조의 부실화라는 심각한 문제가 이번 미국의 봉쇄에 따라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국은 그런 내부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서 막대한 부채 또는 부동산을 비롯한 이 도시들, 유령 도시라고 표현하는 과잉 투자된 그런 부동산 분야와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의 과잉 설비 문제, 이런 것들을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 전반에 있어서 중국의 위험도, 중국 경제가 어렵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계속 데이터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중국의 문제는 이것이 진정한 위기의 내용일까? 사실은 진정한 위기는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중국 경제를 잘 성장시키고 발전시켰던 내용인 이 경제 자유, 대외 개방에서 후퇴해서 오히려 경제를 폐쇄화한다거나
또는 민간 경제를 어렵게 하거나 시장 경제로부터 떨어지는 반시장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위험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경제는 구조적으로 이러한 경기 순환이라는 것이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순환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큼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 의해서 흐름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앞으로 상당 부분 중국 경제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한다는 것은 경제적 자유가 증진됐을 때 보통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중국 경제는 오히려 반시장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위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면에서 진정한 위기는 중국 경제가 경제 자유를 후퇴시키는 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장 경제를 외면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중국이 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글로벌 경제,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과거에 중국 경제가 성공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적인 흐름인데요. 이것은 시장 경제 시스템의 장점을 떨어뜨리게 되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방식의 낡은 방식으로의 회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마윈이 이제 은퇴를 하고 재산도 포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런 민간 경제 부분을 대부분 국유화하거나 국영화하는 쪽으로 흡수를 하고 있죠. 그런 과정은 이제 민간 경제를 축소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에서 운영되던 활발히 창의력이라든가 혁신이 나왔던 분야의 민간 부분을 공산당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그러한 분야로 흡수해서 민간 경제의 그러한 자발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통제를 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징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도 내부 통제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강화해서 이번에 지금의 위기, 특히 미국과의 이러한 경제적인 갈등에서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중국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선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러니까 내부를 통제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장기전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정부 통제 강화는 사실은 시스템 중국 경제의 체제를 상당히 유연하게 만들기보다는 경직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요. 그 경직적인 것은 내부 통제 강화에는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글로벌한 경제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금리라든가 세계적인 경제 흐름, 자금의 이동 이런 측면에서 경직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세계와의 경제 교류를 확대한 중국이 그러한 것들을 다 차단해 가면서 중국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그 비슷한 그 위기가 여러 번 있었죠.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는 교훈 같은 것인데요. 과거에 일본의 프라자 합의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97년도에 있었던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라고 그러죠.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또 그 전에는 이제 물론 유럽과 동아시아를 포함한 소련의 붕괴 이런 현상들이 다른 그 어떻게 보면 중국이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기를 겪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좋은 교훈을 주는 사례들이었는데 이번에 중국의 선택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가장 오히려 나쁜 시나리오로 스스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유연한 민간에 의해서 좀 더 개방된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보다는 그 경직적인 시스템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간다라는 것은 중국 경제의 리스크, 시스템의 결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가 맞이한 위기는 이러한 구조적인 부실, 부채뿐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오히려 반시장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채택하는 데서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 있어서 이 경제자유의 후퇴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지금 과거에 그랬듯이 경제 자유를 확대하고 시장 경제의 유연성, 민간 경제의 활발성을 에너지 그러한 동력으로 삼아서 경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지 정부가 통제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하는 방식으로는 그러한 좀 더 나은 진보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발전을 갖고 오기는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중국 경제의 진정한 위기는 경제 자유 후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경제 중심 자유기업원